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30대 그것도 그 중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려운 구간 안에서 35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투심이 더 위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 안에서 참여도는 조금씩 더 떨어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는지 다음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본 데이터, 우리가 이따금씩 살펴보는 미결제 약정입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모습은 확인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또 흐름을 본다면 약간 오름세가 나타났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파생상품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얼마나 취하고 있느냐, 이걸 뜻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포지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최근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미결제 약정이 같이 올라가길 우리는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미국 내 투자자들은 투심을 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미국 내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 우위에 있는가 아니면 매도 우위에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이따금씩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빨간 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음수 영역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음수 영역에서 이 지표가 움직인다는 건 아직까지도 매수 심리가 확실하게 우위로 돌아선 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건 그 전에는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갔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양수 영역에 가깝게 지금 다가서는 모습은 확인이 됐었죠. 그런데 또 한 번 최근의 추이를 살펴본다면 양수 쪽으로 다가서나 싶었다가 다시 한번 조금은 멀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투자자들의 심리도 약간은 매수 쪽에서 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도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매수 심리도 더욱더 약화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신중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가격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전과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63,800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아침과 대비해서도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1시간 전 대비해서도 0.09% 하락, 거의 소폭의 움직임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905달러, 일단 1,900달러는 돌파를 해냈는데 여기에서 1,900달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 소폭이지만 약간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XRP 1.07달러, 1.1달러를 회복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또 내려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시간 전 대비 0.1% 마찬가지로 조금 밀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그 후일은 도모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도 여러분이 참고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이저 코인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코인들이 아침 대비해서는 뚜렷한 움직임, 방향성을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일 새벽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FOMC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금리 결정 자체보다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케빈 워시의 스탠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방향성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흐름에 대비하는 전략들 우리는 미리 세워놔야겠죠.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같이 한번 호흡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난 다음부터도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 위해서 정보방도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대응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겠죠. 정보방도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의 코인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오늘이 7월 29일이죠. 예,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또 7월달 월봉 마감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이 특히 중요한 날인 만큼 오늘에 대해서 시장 흐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밀리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밀리더라도 대다수의 코인들이 밀릴지언정 거의 다 내린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이 안에서 분명히 오르는 코인은 있기 마련인데 전문가님이 이런 코인들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으시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히든 코인 가져가셨던 분들 그래도 지금 시장 안에서도 나는 웃을 수 있다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코인이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히든 코인 엔소였네요. 엔소가 또 네, 적중하는 맞습니다.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조금 포커스를 맞추셨을까요? 일단 엔소 코인을 저희가 히든 코인을 추천드렸던 이유는요. 일단은 장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수렴 중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계속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제가 히든 코인을 가져왔고 그 결과 17%라는 그래도 좋은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제 방송 보시고 히든 코인 엔소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코인 제가 히든 코인 준비해왔으니 끝까지 방송 지켜봐 주십시오.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10% 가깝게만 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은 무려 17.9%, 18%가량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자 코인이 됐습니다. 엔소를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오늘도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송 말미에 어떤 코인이 기다리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이 조금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이와 맞아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은 왜 갑자기 또 시장이 더 오르지 않고 내릴 거라고 보셨었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시나리오로 하락 시나리오를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일단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66K를 돌파, 67K를
바라보고 있는 그쵸.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70K까지도 열어두고 좀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봤을 때 FOMC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케빈 워시라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최근에 요 CPI라든지 이런 데이터 값들이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유가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저는 조금 FOMC 때 금리 인상론이 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당장에 67K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하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64K나 3K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시나리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지금 소폭 좀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뭐 주식장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주식장도 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주식장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크게 눌림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고 지금 FOMC를 앞둔 상황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든지 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정이라는 건 쉬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은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적인 위험 자산들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조금 하락적인 부분 그리고 조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금리 인상이 우려가 되면서 미국 채권이라든지 장기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 FOMC를 이제 새벽에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인상이 된다면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반대로 동결이라는 것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상과 이 동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점도표는 이제는 없애기로 하긴 했지만 네.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해 워시가 이제 앞으로 금리를 왜 인상이라 동결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동결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케빈 워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케빈 워시가 뭐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말을 아끼는 인물이라 이 안에서의 힌트가 무엇이라도 나온다면 여기에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파적인 것에 대한 경계감이 이미 조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뜨뜨미지근하게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은 변동의 폭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는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흐름 같이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67K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라봤었지만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뭐 기술적으로나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밑으로도 열려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도 시나리오를 상승보다는 조정의 시나리오에 포커스를 좀 오.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의 자리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뭐 저는 조정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다지만 뭐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지금 그래도 일봉 종가로 그래도 좋은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FOMC라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 크게 이제 매수세 유입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좀 7월 월간 옵션도 만기도 앞에 둔 상태에서 그쵸. 8월은 조금 조정의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맞습니다. 8월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8월에 대해서 제가 사이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왔지만 8월이 7월이 강했다 8월은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7월달, 8월달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코인시장도 마찬가지로 7월달, 8월달 조금 7월달에 강했다면 8월달은 조금 약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약세적인 부분이 있고 일단 저는 약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래 이제 하락적인 부분보다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 조정이 가격 조정도 포함이 되지만 저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추는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63K를 어제 살짝 깨는 모습을 나왔지만 그래도 종가는 63.5 위에서 좀 마감을 해줬던 모습이고 탄력적으로 저는 되돌림, 기술적 되돌림 구간으로 65K 구간까지는 충분히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 65K를 제가 이제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반대로 FOMC가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5K를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65K를 안착을 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67K 도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항상 또 변수가 있기 마련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겠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해야 될 텐데 일단 옆으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네. 그럼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본다면 어느 지점일까요? 일단 월봉, 이번 월봉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월봉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큰 쪽으로 본다면 일봉상으로도 이제 아래쪽으로는 62.8K는 좀 지켜줘야 되는 모습이고요. 어제 62.8K를 찍고 좀 반등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찍었다는 거는 여기까지 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거기가 우리가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월봉에서 봤을 때 우리가 꼭 이탈,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 되는 구간은 62K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나리오로 그쵸.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하락이 크게 나왔다. 매파적으로 나와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린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구간은 저는 60K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적으로. 그래도 60K를 뭐 절대적으로 이 다음 달에 좀 월봉 마감에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8월 달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8월이 조금 약세장이기는 하지만 뭐 엄청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62K 라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여기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앞으로는 괜찮아지겠지.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62K도 무너진다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자리는 60K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앞자리가 바뀌려는 여지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도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 전략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체의 흐름을 조금 살펴본다면 이제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알트단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올라갈 때는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항상 탄력적으로 네, 움직임을 맞습니다. 가져가는데 비트코인이 옆으로 눕는다면 이더리움도 조금 같이 횡보할 가능성이 커질까요? 지금 분위기는요. 이더리움은 상당히 좋아요. 비트코인이 현재 구조적으로 조금 약세인 느낌의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구조적으로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더리움은 이제 8주간 돌파하지 못해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던 모습이고요. 최근에 2,000달러까지도 도전을 하는 모습이지만 1980 저항이 막히면서 소폭 눌림이 나왔던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때 이더리움의 반등, 탄력적인 반등은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어제 같은 경우도 1,870달러까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1900대 다시 한번 돌파를 했던 모습이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밀린다 하더라도 리더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800 그리고 최대치로 1700은 저는 최고의 지지 구간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래도 분위기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괜찮은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한다면 일단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1980달러 저항을 받던 1980에서 2020달러 이 저항을 돌파만 한다면 다시 한번 2100에서 2200까지도 도전을 할 수 있는 리테스트 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월봉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큰 틀에서 본다면 상방으로는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월봉적으로 1800 위에만 마감을 해준다면 충분히 상승의 동력은 살아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이더리움이 1800이 깨진다 하더라도 최대치로 1730에서 40 정도 이 정도만 위에서만 지켜줘도 저는 이더리움은 2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승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지금은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이 만약에 선두적으로 조금 가게 된다면 그 밑에 알트단도 조금 이더리움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까요? 일단 이더리움이 먼저 출발하더라도요. 알트들이 강세를 보기보다는 이더리움이 출발하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위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좋은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알트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지만 만약 이더리움 치고 간다고 해서 알트들이 전체적 분위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더리움이 출발하고 난 뒤 숨고르기 할 때 그때 알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먼저 가게 되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 봄직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이더리움이 선두적으로 조금 치고 나가는 흐름은 보여주는 점이겠죠.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잘 잡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 그때는 알트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들 잡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전문가님의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통해서 먼저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습관들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할 때 조금 또 다른 쪽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에서도 테더 도미넌스 살펴봐 주셨는데 이 테더 도미넌스를 같이 보면은 약간 반대 흐름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테더 도미넌스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요.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디커플링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를 살펴보면서 또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 추세에서 저항과 맞닿아있는 구간이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테더 도미넌스는 조금 상승을 할 거고 비트코인은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1차 지지 구간이 8.15에서 8.2%대 이때는 그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한다면 이 구간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 상승의 브레이크가 어디쯤 걸리는지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무언가의 상단에 저항선에 가로막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괜찮을 거다라는 힌트를 여기서 얻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멀어지면은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처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한다면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계속해서 탐색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테더 도미넌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흐름들 디커플링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살펴보는 게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다면 테더 도미넌스랑 조금 비교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블 체크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까지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조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은 전문가님이 어떻게 조금 예상을 하시는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이번 주도 조금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이번 주도 시장은 조금 조정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뭐 상승의 동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추세 전환보다는 기술적 되돌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구조는 뭐냐면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싼 가격에 알트들을 매집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62.8K를 좀 이탈을 한다. 네. 그렇다면 62K, 61K까지 열어두고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알트 매수도 보수적으로 좀 잡아가시면서 현금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해칭 투자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이번 주도 뭐 히든콜 드릴 거긴 하지만 조금 지금은 좀 비중적인 부분을 조금 줄여서 지금은 FOMC 이후의 방향성을 탐색한 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절대 추격 금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는 성급하게 서둘 필요 없으니까 그쵸. 항상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 뒤 FOMC가 끝나고 좋게 나왔구나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FOMC 뒤에 하루 이틀 정도는 어느 정도 영향성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고 그 하루 이틀 뒤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뉴스 기사들을 조금 많이 살펴보다 보면 FOMC를 지나면서 우리 시장 결국에는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견해를 제시해주고 있으십니다. 일단은 FOMC가 지나가는 거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계절적인 약세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여러분도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세워보시면서 결국에는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또 중요한 게 결국에는 7월을 마무리하는 때가 되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항상 월봉이 마감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럽기는 하잖아요. 결국에는 또 다가오는 8월이 약세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도 조금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조금 마감을 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일단 이 월봉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6월 달도 월봉이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서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7월도 월봉을 마감을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해주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번 7월 마지막 8월 달도 월봉이 어떻게 갱신되는지 캔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63K, 4K 위에서 월봉을 마감한다면 정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63K 이하에서 마감을 한다. 그렇다면 8월도 좀 약세적인 느낌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8월은 통계적으로 조금 약세적인 달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8월이 약세라고는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사이클을 봤을 때 참고 사항으로 8월은 좀 약세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오히려 포커스를 약세에 맞추고 뭐 오히려 반대로 8월에 강하게 간다면 그때 또 전략을 바꾸시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로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다음 주를 위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다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 충격이 크지만 반대로 하락이 나올 거로 예상했다가 상승이 나온다면 그냥 기분 좋고 마는 거죠. 일단은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8월에 접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4년 동안 8월은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던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주의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월의 월봉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여기에서부터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테니까 이 마감이 어디에서 되는지 여러분도 두 눈으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조금 전반적인 얘기를 다뤄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주식과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뭐 코인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 시장은 지금 조금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올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실까요? 지금 뭐 보시면 거의 뭐 코인과 주식을 병행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코인 뭐 저 또한 이 위험 자산 주식에 대한 부분도 항상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들고 와봤고요. 지금 주식이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조금 많이 스트레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7월달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7, 8월달은 주식 조정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고 항상 좀 맞아요. 강조를 드렸고요. 뭐든지 간에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또한 좀 아침에 뭐 코스피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 지금 7%또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악재로 인한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9,000피까지 숨 고르기도 없이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이 크게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정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렸고요. 일단 지금 이 주식 시장이 빠지면서 이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코스피를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준비했던 코스피 차트고요. 차트적으로 1차 지지권이 6,00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6,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지금 5,700까지 600까지 좀 내려왔던 모습이더라고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1차 6,000포인트가 깨졌을 때 다음 구간은 우리가 좀 열어둬야 하는 구간은 일단 5,700에서 5,400까지는 좀 크게 열어두시고 주식 하시는 분들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하이닉스, 워낙 핫하잖아요. 맞아요. 하이닉스의 차트도 들고 와봤지만 하이닉스 또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밑에 갭 구간을 채우러 가는 그런 반등적인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엔 저는 140만 원 선의 지지선을 이탈을 한다면 조금 더 크게 110만 원까지도 좀 하방을 열어두고 물타기라든지 추가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크게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실시간으로 봤더니 지금 10% 넘게 13% 가깝게 지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주식까지 병행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이런 견해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만 놓고 보는 분들 그걸 도대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엮어서 해석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게 참 양날의 검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우리 시장에는 약간 가능성이 비춰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주식시장을 조금 병행해서 보는 습관들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 네, 되겠죠. 맞습니다. 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요.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거다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베스트는 주식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들어오고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가 되고 이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 희망찬 얘기겠죠. 실질적으로 이 지금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고점 대비 지금 뭐 어제 같은 게 36%까지 빠지는 지금 더 이상 40% 이상 빠졌던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54% 조정을 받고 지금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주식 시장 이제 코인 시장과 반대로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은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오히려 코스피는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자금들이 이제 크립토 코인 시장으로 우리나라 자금들이 또 투자자들이 넘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촉매제가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뭐 솔직히 냉정하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 자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또 신규 머니까지 들어온다면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냉철하게 제가 바라봤을 때는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은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예측률도 50%까지 갔다 다시 38%까지 좀 하락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쵸. 지금 여러 가지 좀 마찰음이 많기 때문에 저는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조금 실망만 하기보다는 또 지금 현재 우리 크립토 시장이 조금 버텨주는 모습, 클래리티 법안의 기대감에 좀 버텨주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이클을 봤을 때도 이제 나스닥 조정이 나오면 저는 코인 시장도 처음에 동반으로 하락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클래리티 법안까지 만약에 조금 멀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하락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저는 또 다른 촉매제로 인해서 저는 한 번 더 비트코인은 강하게 오히려 나스닥이나 이 증시에 비해서 좀 강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너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만 조금 촉각을 두르고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시장은 반등 나올 거라 하지만 조금 저는 예상치로는 클래리티 법안은 연내 통과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클래리티 법안의 기대감으로 서두르게 뭐 이렇게 리플이라든지 이런 걸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이 조금 화력이 다해가고 있을 때 우리 시장 안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짜잔하고 통과가 됐다면 바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럴 가능성은 묘연해 보이기는 합니다. 연내 통과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도 마냥 맹목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기다리시기보다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가능성을 이쪽으로 조금 더 열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와 우리 시장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증시가 조정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기는 했어요. 네네.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버텨주고는 있지만 아직 올라갈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맞습니다. 결론이겠죠. 일단 조정적인 부분이 이제 뭐 유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매크로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클래리티 법안을 떠나고 나서 그래도 저는 동반 하락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크립토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크립토 고유의 정책 모멘텀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할 때 또 크립토는 거기와 다르게 반대적으로 항상 사이클적으로 보면 강하게 또 반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엔 재료라는 거는요. 맞춰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너무 재료적인 부분, 뉴스적인 부분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 차트적인 부분과 이런 전체적 사이클 흐름을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클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과의 연관성 안에서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조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국내 증시와 크립토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자금의 순환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쵸. 이건 저처럼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와 코인 같은 경우도 동반적인 약재가 나온다면 당연히 동반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증시가 지금 많이 좀 상승을 했잖아요. 네. AI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뭐 이런 빅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상승했던 만큼 분명한 거는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는 처음에 동반 하락을 하지만 이 자금들이 또 크립토의 저가 매수 유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지금 연내 통과율이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해지적인 부분도 코인 시장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금들은 항상 우리가 사이클을 봤을 때 동반 하락은 나오지만 오히려 코인 시장이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이란 건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가격만 하락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만 잘 하신다면 오히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저가 유입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기회로 삼으셔갖고 준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식시장과 크립토시장 오늘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봤는데 두 시장이 약간 시소를 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두 시장이 균형을 맞추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 확 올라간다면 다른 쪽은 내려가기 마련이고요. 다시 한번 그쪽이 올라간다면 반대편이 내려가기 십상입니다. 지금은 약간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도 반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레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전략에 대한 힌트들 제시해주고 있으신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은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RWA의 중요성을 조금 강조하시고 이제는 맞습니다. 온도의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으신데 오늘도 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나요? 네,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도 온도에 대해서 RWA 대장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또 이번 주 전략,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저는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적으로 RWA, 온도 파이낸스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제가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분명한 건 앞전에는 제가 좀 치우라 얘기만 했지만 8월 달이 고비가 될 수 있지만 10월 달도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 RWA도 9월 달부터 호재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온도 파이낸스 매매 전략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 파이낸스 저번 주에도 제가 이 매매 전략을 드렸고요. 이 매매 전략대로 그래도 온도 파이낸스 조금이라도 담아 보셨던 분들 그래도 10% 정도 가량 수익을 좀 내셨을 거고요. 지금 온도 파이낸스 차트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셔서 차트를 어느 정도 모르시는 분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이쁜 그림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은 약세를 부리고 있지만 온도는 계속적으로 지지 구간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온도 파이낸스가 620원대에 저항해서 조금 막혀서 다시 한번 소폭 눌리면 나오지만 그래도 540원대 이 위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추세 전환이 아닌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 추세 전환을 위한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레벨로 저항 구간은 600에서 620원 이 구간만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최근의 고점이었던 680원, 700원 이상도 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이 빠진다고 해도 하면
시장이 빠지면 당연히 온도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만약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는 540원 그리고 497원에서 510원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460원 여기를 중요 구간 지지로 체크를 하시고 만약 온도 파이낸스 매력적이다 한번 전략을 잡아보겠다 하신다면 460원까지 DC의 전략으로 좀 살펴본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 온도 파이낸스 545원 충분히 진입 구간, 신규 진입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제가 온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1차적으로 제시해드렸던 600원, 저항 부분에 600원 안전하게 1차적으로 분할 익절하셔라고까지 제가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따라 하셨던 분들 그래도 1차적으로 10% 그래도 깔끔한 수익 내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저번 주 방송에서 수익 냈던 이 전략대로 이번 주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 파이낸스 만약에 지금 현재 홀딩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신규적으로 제 방송을 처음 봤다. 온도 파이낸스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진입을 한다면 지금 구간 1차 진입 구간은 550원에서 560원을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의 30% 정도만 먼저 진입을 하시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FOMC 뒤에 시장이 조금 밀렸을 때 2차 진입 구간, 3차 진입 구간까지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매수를 한다면 30, 30 마지막 3차 진입의 40 정도의 비중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아무리 좋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의 변동폭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DC의 전략 그리고 특히 3분할 전략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좋은 구간에 그리고 평단가 유지도 괜찮은 방금 전략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520원대를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내가 이걸 단타로 들어가겠다 하신다면 520원에 손절가를 잡으시고 그리고 만약 579원에서 590원을 돌파하고 그 위에 저항대 600원까지도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600원 위에서 1차 분할 익절 똑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2차, 3차까지는 620원, 640원까지 640원까지 3차 최종적으로 좀 익절을 잡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온도 파이낸스는 단타적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하반기를 바라보고 스윙 그 이상으로 조금 DC의 전략을 모아간다면 이번 연도 마지막에 내 계좌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큰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온도가 아까 차트적으로도 이뻐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세 개의 차트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많은 분이 들어봤을 만한 이런 코인들 솔라나 리플칼 차트를 같이 비교로 이렇게 챙겨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한눈에 보시더라도 온도 파이낸스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상태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100 이상의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또한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그게 대해서 좀 리플에 대해서 너무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리플은 지금 매수 구간이 아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리플도 단기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600원 아래에서부터 좀 분할적으로 담아 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리플 또한 지금 보시면 중요 구간대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태거든요. 1500원대마저 깨진다면 우리가 크게 열어둬야 할 구간은 1340원대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는 구간입니다. 일단 리플 또한 지금 수렴이 이탈한 상태고 솔라나는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에 실패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온도는 반대로 오히려 조금 밑에 쌍바닥을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온도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계속적으로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RW의 섹터 자체가요. 저는 AI 다음으로 뜰 섹터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RW 섹터는 기관들의 자금도 매우 지금 많이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당장의 반등을 바라보기보다 저는 이번 하반기에 정말 RW 섹터가 제대로 뜰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11월 달까지 지켜보시면서 이번 하반기에 효자 종목으로 좀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온도 다음으로 이 지금 현재 조정장일수록 포트 전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좀 들고 와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가 늘 방송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달리 입듯이 이 시장이란 것도 결국엔 상승만 있는 시장도 아니고 하락만 있는 시장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코인이란 거는 또 다르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체가
이 사이클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라는 것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방송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분명한 건 사이클 상으로 우리가 21년도, 22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위치는 어느 쯤입니다. 21년 저는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다? 조정장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 조정장 안에서의 반등적인 부분이고요. 지금은 최고점을 가기 위한 그런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 반감기 2028년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 조정장 사이클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 제가 들고 왔거든요. 초보자 자가 진단 테스트라고요. 비트코인을 반등했는데 네 종목 뭐 약한가요? 평단가를 낮추려고 추가 매수만 반복하고 있나요? 박느시 정리 기준은 없나요? 대부분이 여기서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당연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더라도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존버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 물타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물타기란 건요, 정말로 제대로 한다면 DC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무분별한 물타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내가 물타기를 해서 물타기를 빠르게 해서 종목을 수익 보고 나왔다.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면 정말 그런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그래도 시장이 상승장이었거나 아니면 반등이 강한 장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의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종목 손절 구간을 놓쳐버렸다. 그렇다면 분별하게 몰타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차트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물타기 구간을 정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종목 수가 많거나 그리고 더 이상 이 종목 관리가 안 된다면 일단은 내가 포트폴리오 자체가 없이 그냥 무분별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 하락 사이클에서는 더욱더 지금같이 하락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한 이거예요. 조정 하락은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에요. 저는 상승장보다 오히려 조정 하락이 더 부를 쟁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가치는 똑같지만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클 없이 무분별하게 아무 포트폴리오, 이런 아무 계획적이 없는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조정 하락 사이클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방송 보시고 내가 정말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손댈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다음 반등장까지, 다음 반감기까지 지금부터 준비를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정 하락이라면 정말 공포에만 물들기 마련인데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정 하락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끙끙 앓지 마시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전략을 하시면서 내가 어차피 기회적 시간적 비용을 들일 거라면 다음 반감기 전까지 그냥 존버가 아닌 새롭게 준비하는 전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RWA와 온도 파이낸스와 더불어서 포트폴리오의 전략이 왜 중요한지까지 그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약간은 박앤세일인 것 같은 기간 안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골자일 것 같은데요. 무분별하게 내가 혹시 추매만을 해오지 않았는지, 내가 어떤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는 있는 건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조금 내가 손 쓸 새 없이 무언가 흐트러져 있다라는 생각 드시면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 파이낸스에 대한 중요성은 늘 말씀해 주시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파이낸스를 조금 멀리 내다보는 코인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코인 또 재미 보시라고 히든코인 준비해왔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코인은 메테오라라는 히든코인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지금 현재 위치 제가 어제 가격을 적어놨던 부분인데 지금 조금 하락을 해서 오히려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왔습니다. 240원대 제가 좀 전에 차트를 봤을 때 240원대 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FOMC 놨던 상황에서 240원에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3분할 진입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격 240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차 진입은 30%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2차적인 구간은 2차 추가 진입은 지금 가격이 현재 떨어져 있기 때문에 235원 아래에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30% 비중으로 추가 진입을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목표가까지 준비를 해놨으니 제 방송 보신 분들 더 추가적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메테오라 살펴봤습니다. 가격적인 라인들 제시해 주셨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향후 실시간 대응 전략들 추가적으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